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요즘 인산 이내로 붐비는 이곳엔 겨울바다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별미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 조개들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철을 맞은 가리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개 구이가 생각나는 계절 겨울. 바로 이맘때가 제철인 이 녀석. 껍질이 부채를 닮아 일명 부채조개로도 불리는 가리비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군요. 가 맛있어서요. 조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꾹 담은 가리비의 입이 딱 벌어지는 순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다의 풍미를 가득 머금은 이 맛. 지금이 가리비가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가리비는 구이, 찜, 탕, 무침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 재료로도 사랑받고 있는 먹거리입니다. 질기지 않고 좀 더 감칠맛 있다는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하지만 이 맛있는 가리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유독 바빠지는 경남 고성 앞바다 자란만. 이곳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총 60여 개의 조개류 양식업체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리비 채취하는 데입니다. 1리터에 400에서 500만 마리. 촬영이 시작된 건 한파가 몰려온 12월 중순. 자란만에서 제작진이 찾은 가리비 양식장은 잠실야구장 크기의 4배. 이곳 바닷속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출하를 앞둔 가리비가 가득합니다. 어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1년간의 바다 농사인 셈이죠. 봄에 씨앗 뿌려서 진짜 겨울에 수확한 철이라서 되게 바쁩니다. 뿌듯하죠? 이게 다 돈인데. 가리비 출하 작업은 바다 위에 넓고 평평한 이동식 작업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올려. 저거. 먼저 가리비가 담긴 채롱이라고 불리는 이 15층짜리 각각의 망들을 바다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작업의 시작입니다. 25개 맞춰라. 아빠 25개. 오전 5시부터 작업 중인 첫 번째 물량은 약 1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믿고 수도 없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9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2m 가까이 되는 가리비 채롱을 건져 올리는 작업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갓 올라온 이 각각의 채롱들은 쉽게 말하자면 가리비가 사는 15층짜리 아파트인 셈인데요. 때문에 가리비의 집 채롱이 작업장으로 올라오면은 각각의 채롱을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빠르게 털어내 선별 작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거 생물이라서 나중에 있습니다. 신선도를 위해서 당일날 모든 당일날 1분 1초 모든 해산물들이 그렇듯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속도전이 생명. 15단짜리 채롱 하나에 들어있는 가리비는 300여 개 남짓. 여기에 물기와 각종 해초까지 더해져 그 무게만도 상당하다는군요. 가리비가 저희가 20kg 넘지요. 20kg 넘어 이게? 때문에 선별기에 채롱을 들어올리는 작업은 강도 높은 체력과 고도의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11kg 나옵니다. 한 방에. 그러면 대충 잡으면 110개는 털어야 돼요. 초봄에 종패를 배양한 후 꽤 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 키워야 하는 가리비. 적당한 크기가 된 가리비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출하하지만 제일 크고 맛있는 건 바로 이맘때입니다. 하지만 수확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출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군요. 사이즈 선별을 해야 됩니다. 크기에
거리에 따라서 45에서 58일 정도 걸려서 그 이상만 출하를 합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다 양식을 시작한 고성 자란만 일대의 가리비. 한 해 6,000톤.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약 70%가 고성에서 생산되는데요. 약 240억 원 상당의 고소득을 올려주는 수산물이라 이곳 어민들에게는 이만한 효자가 없다는군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조업. 지금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왔어. 가리비 빨리 따고 빨리 6개 해봐게. 아, 그런 게요? 지금 급하다, 지금. 빨리 해. 가리비는 굴, 진주담치, 미역처럼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 즉 수화식 양법으로 양식되는데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숨바쁜 출하 작업. 이맘때 많이 찾는 제철 수산물이다 보니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어. 내 실으라고. 어느덧 오전 9시. 깨끗하게 선별 세척을 마친 1톤가량의 가리비가 육지로 옮겨질 차례. 빨리 갔다 온다! 이렇게 가리비 양시장을 누비며 바지선과 바다를 오가기를 하루에도 수차례. 첫 번째 물량을 보내자마자 불이 났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빨리 갑니다. 아니, 이거 어디예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바다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의 정체. 이름도 생소한 바다 공중 화장실입니다. 고성만 있습니다. 고성 자란만만 있습니다. 아, 여기만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변에 어장들이 많고 그래서 네. 그 함부로 그렇게 그 용변을 놓으면은 아, 환경이 좀 더럽혀지니까 군에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 화장실은 분유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각별히 바다의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군요. 전 세계적으로는 가리비과에 속하는 조개류는 약 400여 종. 현재 고성군 양식 가리비는 총 2종류. 그중 하나인 붉은 단풍빛을 띠는 홍가리비가 이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이 좋습니다. 먹이도 풍부하고 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성 자란만이 가리비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맛이 있고. 최대 지름 7cm까지 자라는 홍가리비는 알맹이가 촉촉하고 부드러워 대부분 국물 요리나 구이로 쓰입니다. 빨리 움직여! 다음 작업을 위해 서둘러 양시장의 긴 줄을 빼내는 작업자들. 손가락 굵기의 얇은 줄을 다루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면 까다롭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문이 또 있어서 네. 다른 걸 좀 따로 갑니다.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예. 바지선과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 이동하는 작업자들. 숨 쉴 틈 없던 이들에게 양식장으로 이동하는 30분은 꿀맛과도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 좀 먹어줘야 힘이 나죠. 아, 이게 계속 몸을 움직이는. 조촐해 보이지만 이만하면 훌륭한 간식인 셈. 어느덧 부표가 질비하게 늘어선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양식장에서 가리비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이 동원된다는군요. 양식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떠 있는 줄을 갈고리로 낚아채야 하는데요. 땡기라! 땡겨! 가리비 채롱이 매달려 있는 200m의 긴 줄을 바지선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은 출하 작업 중에서도 핵심.
이거 중요하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네.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양식장 줄이 안전하게 연결된 뒤 유압비에 의해 연달아 올라오는 가리비 채롱들. 또 따야 돼요 바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량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작업을 서둘러야 배송을 위해 무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때 가리비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상태로 납품하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5명의 작업자들. 요즘같이 주문 물량이 많아질 때면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라는군요. 인력이랄지 알바를 좀 더 쓰시는 게 낫지 않아요? 보기에는 쉬운데요. 네. 하루 뭐 일하고 와갖고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요? 예, 그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아니면은 굳은 일은 할 사람이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 어촌의 현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인 작업자들에게는 이 일이 고소득원이라는군요. 바로 그때 작업 도중 갑자기 작업대를 이탈하는 작업자. 계속되는 작업에 온몸이 후끈해진 모양. 더워요?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옷은 이미 땀으로 젖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육지에 비해 긴장이 배가 되는 바다에서의 작업은 시간이 계속될수록 온몸에 고단함을 몰고 오는데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왜냐면 또 하루에 서 있으니까 8시간 동안 서 있고 허리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최소 1, 2년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별기에서 가리비를 털어낸 빈 채롱을 차곡차곡 옮겨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자들.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시 씻으라고요. 네. 다시 씻으면 되네. 아 이걸 씻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예. 가리비 수확이 끝나면 봄에 종패를 배양한 후 깨끗하게 세척한 이 채롱에 넣어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에 필요한 물량 확보가 모두 끝나고 이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작업자들. 여섯 시간 가까이 지속된 작업 탓에 작업자들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이럴 때 말고는 쉬는 시간이 별로 없네.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고된 노동을 버티는 이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꿈이 있어서입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사불란하게 다음 작업의 준비가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야 목포. 보령 대천. 보령 대천.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요? 예. 고성 가리비가 전부 전국적으로 다 나간다고 봐야 돼요. 맛있으니까. 배와 트럭에 이 긴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해 가리비를 옮길 요량인데요. 어부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리비가 이제 막 전국 각지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항상 옮기고 이게 일이네요.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로운 손길을 마다하는 이들.
치열한 삶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바다로 나서는 작업자들. 가리비 더 따야 돼요. 또 따러 가요? 예. 200개 더 따야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의 오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물이 안 나와서. 물이 안 나와서. 예. 근데 물이 안 나오면 작업이 안 돼요? 예. 가리비를 세척하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요. 추위 탓인지 계속되는 작업 탓인지 갑자기 멈춰버린 기계 때문에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걸 점검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좀 안 되죠. 차근차근 세척기계의 상태를 살펴본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언 기계를 녹여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계 가동과 동시에 순조롭게 이어지는 작업.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한 물줄기로 단장을 마친 가리비가 쏟아집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바닷바람. 바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리비 수확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다에서의 작업.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바다. 오전에는 참 평화로웠는데 용왕님이 오늘 노하시는가 봐요. 점점 더 거칠고 매서워지는 바다의 얼굴. 우선 배와 바지선의 경계에 부표를 넣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급변하는 바다 상황에 작업자들은 모두 비상 상황. 선별 세척 후 망 작업을 끝낸 가리비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이럴 땐 작업하기 더 힘드시겠어요. 더 힘들지. 곱하기 3배. 하지만 작업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지금 작업장 위로 올라오는 가리비까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분주한 마음과는 달리 웬일인지 작업 진행이 더딥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괴음과 함께 소란스러워지는 작업장. 뭐예요? 왜 그래요? 줄이 끊겼다고요? 바다에서 가리비 채롱을 매달고 있던 200m의 긴 줄이 유압기로 끌어올리던 중 끊어진 겁니다.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해보지만 1년간의 결실이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 어떻게든 끊어진 줄을 찾아 빨리 이어줘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 줄에 매달린 400여 개의 가리비 채롱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에 기계 오작동에 거기에 이 줄까지 끊어지니 기가 막힐 노릇. 다행히 가리비 채롱을 매단 줄을 찾아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끊고 이쪽 가자고. 다음에 줄게. 지금 안 돼. 이거 새롭게 줄 잡아가지고 다시 따야 돼. 아유 깜짝. 끊긴 거는 파도가 잔잔할 적에 그때입니다. 지금은 못 하시고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끊어진 줄을 지금 이었다가는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바지선 양쪽 귀퉁이에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풀어갖고 이거 묶으라고.
거세지는 날씨에 지금은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 급기야 작업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오늘 물량은 뭐 목표를 다 못했는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파도 상황이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네. 줄도 끊기고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하고 그 업자한테 사정을 해야 되겠지. 사정이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늘 조업은 여기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다가 일상인 작업자들이 오늘은 부표를 가득 싣고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출하 작업에 앞서 가리비의 상태를 파악해 양식장을 보수할 계획인데요. 곳곳에 보이는 가라앉은 부표가 매달린 줄이 오늘 작업 대상. 이쪽에 좀 가라앉았다네요. 이쪽에요. 네. 야, 이 가라앉으면 이제 무조건 가리비 컸다 소리. 아, 가리비 커서요. 예, 예. 그럼 이대로 놔두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겠네요. 예, 저 약간 이제 부장 나 지금 한순간 가라앉았습니다. 네. 빨리 보충 쳐야죠. 이제. 수온 18도에서 23도, 수심 약 15m의 환경이 가리비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 하지만 가리비가 커질수록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수심과 안마차 때문에 가리비 부채 빨리 안 타면 빨리가 금방 죽으세요. 가리비 채롱이 매달린 줄을 들어 올리고 부표를 매달아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기까지 신중에 신중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장난이 가라. 안 불러. 종패를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과 판매를 거치기까지 어느 하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고요. 계속 가리다가 맨날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애지중지 1년을 키워낸 자식 같은 녀석들이기에 작업자들은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날씨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 그렇다고 더 이상 지체했다간 가리비 출하 작업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을 터. 비가 와. 작업 할 수 있어요? 해야지. 비가 좋다고 하는. 비가 오나 누냐. 바람으로 가. 오늘 아파도 치고. 아,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해야지. 오늘 물량이 있는데 아. 물량을 또 맞춰줘야 돼. 더욱이 비오는 바다에서의 작업은 작업자들의 온몸 구석구석에 한기가 스며들어 고역인데요. 그 바람 많이 불 거예요. 많이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악조건 속에서 출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꽉 차오른 가리비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작업이 계속될수록 유독 빈 껍데기가 눈에 띕니다. 싱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할 가리비는 온데간데 없고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가 절반 이상.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 가리비 사이로 흑빛의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이 녀석은 바로 개.
가리비를 먹습니다. 아, 가리비를요? 까먹어요. 이런 식으로 네. 까먹거든요. 그거 있으면은 여기를 딱 까먹었거든요. 날카로운 집게발로 가리비를 습격했다는 것. 바다에서 어린 가리비가 성장할 시기에 새끼 개들이 채롱으로 침투해 기생한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나쁜 놈이죠. 쇠빠지 고생해서 시차하는데 얘네들 다 까먹어버리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 이럴 때면 그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셈인데요. 끝이 보이질 않는 고단한 작업. 심기일전해서 다시 작업에 몰두해봅니다. 바다에서의 고군분투는 겨우내 이어지는데요. 3월달까지요. 한 3달간은 계속 이렇게 해요. 카운 나와서 가는 거예요. 후딩을 해야죠. 그래도 이런 거를 고된 이 순간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법 없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바다에 기댄 삶, 그것이 어부의 숙명이겠지요. 출하 작업을 끝낸 텅 빈 채롱들은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군요. 뭐라 하고요? 네. 육질 그거. 육지로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야지. 꽃에? 식어야지. 끊임없는 작업의 연속. 지극한 정성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이들에겐 그날 작업한 채롱은 당일 세척하는 것이 원칙. 바다에서 남은 채로 바로바로 세척해주지 않으면 이물질이 채롱에 달라붙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리비의 집이 되는 채롱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내년에요? 내년에 지을 새로운 농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본 작업인 셈입니다. 하던 일은 끊임없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또 채롱을 또 시켜놔야 또 내년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정신없는 일상.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군 오늘입니다. 바다에서의 긴 하루가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리야. 그날 저녁 모처럼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특식 재료는 바로 갓 수확한 가리비. 판매를 하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녀석들로 몸보신을 할 계획입니다. 점심 겸 저녁입니다. 아, 이 시간에요? 예, 점심 못 먹고 일을 했어요. 아유. 물량 맞춘다고. 고된 노동을 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이들만의 귀한 제철 음식 가리비. 알맞게 알이 통통하니까 쫄깃쫄깃하면서 좀 짠맛이 조금 있으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요즘이 제일 맛있을 철인가요? 예, 겨울이 최고 맛있죠. 그래요? 지금 제철입니다. 그거 참 군침이 감도는 이 맛. 비린다 하나 드시고. 맛있어요, 형님. 이왕 먹는 김에
제대로 먹어야겠다 싶어 이번엔 피자 치즈까지 솔솔 뿌렸습니다. 이제 와서 참으로 남부럽지 않은 별미입니다. 고막이 먹어도 맛있고요. 또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봐보죠. 치즈. 치즈. 맛있지? 맛있지? 안돼 임마. 어른한테 맛있냐고 먹어 맛있잖아. 올려. 오케이. 김 모락모락 나는 가리비 칼국수. 추운 겨울 딱 먹기 좋은 한 끼입니다. 일 끝나고 나서 구워 먹기도 하고 칼국수도 해 먹고 그렇습니다. 안 질리세요? 일할 때에는 질리는데요. 네. 먹을 때에는 또 입맛이 또 있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조개 가리비. 어부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사는 이유입니다.